자, 이게 이제 이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배울 학 이렇게 말하는데, 이 배운다는 것은 수교, 누구에게인가 가르침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가르침을 받는데 그럼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전업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업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배우기만 하고 그 업을 자기가 배운 그 업을 전하지 않으면은 수교만 하고 전업을 안 하면은 이 배운 게 반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배우면은 분명히 누구에게 가서 내가 배운 거를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전해주고 이게 이제 배우는 거예요. 요 반쪽 배우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럼 이 배우는 것이 내가 배우는 건 어떻게 하고 전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 문제를 좀 더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외에 또 있어요. 수교 전업 외에 각오라는 게 있습니다. 각오. 깨침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깨닫다 하는 것인데 이 깨닫는 그것이 그냥 가만히 깨닫는 것이 아니고 배워야 깨달음이 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우면 계속 이 깨달음이 오는데 어떻게 깨달음이 오느냐? 밑에 보면은 덕기 강령조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강령조목. 우리 강령이 뭡니까? 1위, 2위, 3위, 4위. 이거 1위에서 9위까지 그 일자에서 9까지 다 없애고 한테 딱 놓으면은 뭐가 뭔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조목조목 나눠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령조목이에요. 그래서 이 깨달은 것이 강령조목. 그럼 가면 배우는 것이 수교 전업 가고 이거 외에도 이 본받는 게 있는 거예요. 본받으려. 그래서 누구에게인가 뭘 봐가지고 그걸 내가 실질적으로 몸소 본받아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배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길게 장황하게 설명하자면 범사물, 무릇 사물에 있어서 연구를 인하여서 연구를 하지 않고 하는 게 아니고 연구를 해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덕기 강령, 그 강령과 조목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뭔가 말하자면은 리학공학이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이치를 만들 수 있는 학문이 되는 것이고 또 장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학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배운다 하는데 그렇다면 이 배우는 글자 자형을 이제 한번 찾아본다고 치면은 자 위에 글자 파자를 해본다고 치면은 요런 건데 이게 원래는 요랬었죠. 요거 이제 요게 원자는 요거죠. 요게 이제 뭐냐면 우리 저희 경상도에서는 이걸 이제 호박이라고 배웠습니다. 호박이라고 배웠는데 원래 이게 절구통이죠. 그래서 절구통 디딜방아라고 해가지고 다 알죠? 저만 아는 게 아니고 디딜방아라고 해가지고 이제 거의 방아 이제 이렇게 궁덕궁덕 들어오면은 그 거칠은 벼, 보리 또는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만 들어가면 깨끗하게 먹도록 나와요. 정제가 순정이 돼서 나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이 호박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털이 절구인데 이 절구에 뭘 집어넣느냐?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이 본받을 효자예요. 본받을 수 있는 또 그 다음에 뭘 집어넣느냐? 글을 집어넣은 거예요. 또 뭘 집어넣느냐? 요거는 이렇게 집어넣었죠. 그래서 제가 옛적에 누구한테
이 공부를 좀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 이런 글자도 있고 또 이런 글자도 있고 또 이런 글자도 있다. 이게 이걸로 써야 되느냐, 이것으로 써야 되느냐, 이것으로 써야 되느냐.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이게 여기 보십시오. 절구 안에 본받는 것을 집어넣기도 하고, 절구 안에 걸을 집어넣기도 하고, 절구 안에 요건 더불어 여자입니다. 왜 우리 거의 이거 약자가 이제 요거죠. 그래서 이걸 집어넣기도 하고, 그렇다면은 배운다는 것은 절구에 뭘 집어넣느냐? 본받는 것도 해야 되고, 문자도 해야 되고, 또 이제 대다수 지금 현대의 사람들이 가장 난점이 뭡니까? 배우면은 그것을 자기 혼자 독단적인 방패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잘 배운 사람한테는 심지어 뭐 좀 폄하하자면 어느 뭐 최고 인류대학 교수한테는 보통 사람 가서 따지려고 마음도 못 먹습니다. 왜 그러냐? 그 자기 배운 것이 자기 무기니까 덥을 안 가고. 예? 그래서 그 얘기 못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배우는 것은 더불어 같이 하는 것이니라. 상대를 다 같이 더불어서 공존시킬 수 있는 것이 배움이니라.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모양으로 봐서 참 배운다는 것이. 그런데 끊어놓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걸 끝나는 게 아니죠. 이걸 민간머리라고 합니다. 또 이걸 간머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가시 있는 것이고 이것은 민간, 가시 없는 머리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원래는 이거는 이 글자의 뜻이 멱하는 건데, 요거는 뒤 없는 겁니다. 뒤 없는 거. 뒤옆을 복자. 그 다음, 요거는 그냥 복이고, 요거는 교복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이제, 집을 짓는데, 지붕을, 한쪽은 이렇게 덮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붕을 양쪽으로 이렇게 덮을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한쪽으로 덮는 것이고, 요거는 양쪽으로 덮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 절구에다가 본받는 거, 더불어를 갖다가 집어넣고, 그걸 갖다가 이제 이 지붕을 딱 만들어서 지붕 위에 딱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지붕 위에 올려놓고 그 밑에 누굴 집어넣느냐? 자식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렇죠? 자, 배운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배운다는 것이 자식을 집안에 집어넣고 그 위에다가 뭡니까? 본받는 거, 더불어를 절구통 안에 집어넣어가 네가 이것을 쌀처럼 찌어내라. 에? 쌀가루를 만들어내라. 그 침대를 갖다 집어넣고 그걸 해내라.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배움이다.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좀 이 배움을 배운다는 것을 조금 더 확대를 해본다고 치면은,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이 특히 배우는 사람이 또 배우는 아집을 가지고 그 배움에 집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사람이 또 배움을 가르치는 사람이 또 학문을 하는 사람이 자기 것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한테 배워야 되느니라 이제 이렇게 말을 자꾸 이제 합니다. 하는 것이 뭐냐? 그래서 이제 우리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명심보감 했던 중에 명심보감에도 건학편이 있습니다. 배움을 자꾸 권한다 이런 이 건학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학편에 보면은 학이 지원하면 그래서 배워가지고 이 지혜가
아주 원대해지면은 했습니다. 그래서 배우수 지혜가 연대해지면 여고산이 망사회다. 이게 명심보감에 있는 말입니다. 명심보감 권학편 첫 번째 문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배워가서 지혜가 원대해지면은, 이거 이제 여고산, 높은 산에 올라서 뭐 이제 사회를 바라보는 것 같다, 이제 이거 아니고, 사실 글자 뜻대로 보면은 높은 산처럼, 높은 산이 하나 후뚝 서 있으면은 이 높은 산은 항상 이 사회를 항상 끊임없이 바라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사람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만약에 망사회 한다면은 여기 있다가 곧 내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내려오면 알잖아요. 그래서 이 글 뜻은 높은 산처럼, 높은 산이 호뚝 솟아가지고 항상 사회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런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명심보감에 있는 말입니다. 인부지가 아니고 불악입니다. 요건 이제 명심보감 가서 한번 보면 나오니까 안 적으셔도 될 겁니다.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면은 의를 알지 못한다. 즉 의리를, 옳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의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 의는 뭔가, 우리가 이 근대에 와서 이 의라는 것은 그 상대와의 약속, 또 뭐 의리하니까 뭐 흡사 이 뒷골목 모습을 자꾸 이제 연상시키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의는 옛 사람들의 의는 사람이 행하는 도리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해야 될 도리, 이것이 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배우게 되면은 사람이 행할 도리를 아는 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넓게 박하게 해서 뜻이 돈독해지면은 의지라는 것이 그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명심보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배운다는 것이 배운다는 것이 이제 이 사람마다 이 배움이 사람마다 이 배우는데도 이 의와 또 박학이 독지해도 인가, 그것이 사람마다 똑같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배워도 다르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워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에 따라서 뭐 쉽게 말해서 대인이 되는 수도 있고, 또는 대가가 되는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자, 대가를 글자를 한번 써볼게요. 대가, 근데 자, 이게 대가입니다. 그래서 특히 뭐 예술 세계에서 대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는 뭐의 대가다, 뭐의 대가다, 이제 이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반대로 뭐겠습니까? 소가 이제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소관은 없습니다. 소관은 없어. 소관은, 만약에 소관은 뭘 소가라고 하느냐? 소시를 소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아랫마을 김씨는 소가를 뒀다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건 안 쓰겠습니다. 소관 안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가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운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수교 전업하고, 그 다음 본받는 것하고, 그 다음에 또 깨달음, 이런 것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이 수교 전업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 깨달음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본받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제 이 길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수교 전업하는 데 있어서 이 대가는 수교 전업을 이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전업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교수하는 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남한테 주니까, 가르침을 주니까, 그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주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대가라는 것은 이 수교한 부분을 가지고, 자, 수교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 배운다는 그 자체인데, 여기에 각오를 넣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교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강령 조목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 각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뭘로 봐야 될 것인가? 각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사유, 사유 체계가 서야 되고, 이 사유 체계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쉽게 말해서 명상, 수행 이런 부분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본받는다 하는 것은 기술적인 측면 또는 익혀내는 측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대가라는 사람은 이 수교한 부분을 여기에서 일을 배웠으면 여기에서 일을 그대로 전해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배운 것을 내가 가지고 와서 내 나름대로 이 각오, 깨달음의 경지를 거쳐가지고 새로 내가 창조해가지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배운 대로 여기서 전해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배운 것을 내가 소화해서 내가 또 뭔가 새로운 믹서를 하고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것을 창작시켜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는 게 이게 대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깨달음 하는 것이 이 바탕이 바로 인의의 바탕이고, 인의의 바탕이 결과적으로 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즉 인의 예지로 기결되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배움이 사람마다 다르다. 즉 누구는 배워서 대가가 됐는데 누구는 배워도 소가 말고 좌우지간 뭐도 안 됐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건 뭐 현실적인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배웠다고 다 대가가 되어버리면
소가 말고는 누가 합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배움이 다르다.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인용한다면은 이제 이 공자 논어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이지지란 말이 있습니다. 생이지지자. 생이지지란 말이 있는데 이거는 논어 계시편 계시장 생이지지자 상야다. 네, 이렇게 말을 했고 학이지지자 차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고니학기자 우기차야. 그 다음 고니 불학 글씨를 좀 반듯반듯하게 써야 하는데 글씨 연습을 좀 하겠습니다. 이 생이지지 즉 우리가 이제 이 말을 대다수 우리가 이제 이 받아들이기를 생이지지 태어나면서부터 안다 이런 얘기로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안다 이제 이렇게 이 말을 하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것을 상야 가장 높은 것이다 가장 위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학이지지 배워 가지고 지지 그것을 아는 자는 차야 그 다음 아래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 고니학지 이 고원하다 하는 것은 잘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배워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는 뭐 배울 방법이 없다거나 그래서 배워도 되지 않는데 또는 배울 방법이 없는데도 그래도 그것을 배우는 자는 또 그 차야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배워가지고 착착착착 되면은 생이지지 다음이고 배워도 잊어버려가지고 또 잊어버리고 그래도 또 배우면은 그거는 그 다음이다 그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는 배워도 안 되는데 배우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은 백성 중에서도 가장 아래를 삼는 것이니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말을 해서 자 우리가 이제 배워도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배워도 똑같이 한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생이지지. 자 그럼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안 사람이 과연 누구가 있느냐? 그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태어나면서 바로 알았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태어나면서 시간과 더불어 알아갔지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알았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
이 생자는 무엇인가? 생자는 제가 준비를 어디 해놨는데 다 잊어버려가지고 찾지를 못하고 이렇습니다. 생자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1초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시간대에서. 만약에 나는 지금으로부터 1초도 나아갈 수 없다, 이거 생 아닙니다. 그래서 나아갈 수 있다. 또 내 몸이 얼마든지 뭔가 앞으로 또는 뒤로도 나아가는 거죠. 나아갈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산 것이다. 그런 거 하면은 일으킬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이 산 것입니다. 그런 거 하면은 생산할 수 있다, 뭔가 생산성을 할 수 있다. 내 몸이 내 세포를 생산할 수 있고, 내 피를 만들 수 있고, 또 내가 뭔가 물건을 만들 수 있고, 또는 뭔가 만들 수 있다. 이제 이것이 거의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 하면은 뭐 많습니다. 나아갈 수 또 초선할 수 있다, 나올 수 있다. 그런 거 하면은 자꾸 길러질 수 있다. 뭐 그런 거 하면은 뭔가 만들 수 있다. 그런 거 하면은 사람의 성품도 바로 살아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살아있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살아있는 자체가, 이 생이라는 자체가 꼭 탄생만을 얘기하는가? 그렇진 않죠. 이 탄생만 생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사람이 밤에 잠을 잡니다. 아침에 눈을 뜨죠. 그 탄생하는 거예요. 사람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탄생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잠을 자면 하루에 한 번씩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매 초, 매 시간대에서 계속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또 탄생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배움이라는 것이 깨닫는 관점에서 매일 아침에 눈 뜨면은 깨달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내가 지금으로부터 계속 앞으로 1초간 진행할 수 있다면 또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나 다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배울 수 있는데 그것을 지식화해서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하나도 배운 게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어제 했던 생각을 그대로 계속 답습하는 거 아니에요. 어제 생각 다르고 오늘 생각 달라요. 그렇다면 나는 매일같이 생이지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이지지하는데 이 생이지지하는 것을 바로 강령조목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강령조목을 만들지 못하면 다 흩날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배운다는 것이 강령조목을 만들어서 리학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배우는 것인데, 그래서 그 강령조목을 만드는 데서 누구나 생기지. 그래서 태어나서 아무리 총명한 사람도 자기가 인식기관에서 지식 아는 것은 더 많을지라도 어쩔 수 없이 이 살아있다는 자체에서 70살 난 사람이 80살 난 사람만큼 살아있다는 자체에서 모릅니다. 살아있다는 자체에서. 단 강령조목을 인식하는 그 체계에서 앞서갈 따름이지, 이 살아있다는 자체 가지고는 그 일수적인 측면에서는 거기를 못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생이지지, 누구나 생이지지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대가의 자질로 강령조목을 만들 수 있는 생이지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냥 간략하게 이 장자 얘기를 한마디 이제 하려고 오늘 유인물을 좀 얘기를 읽어가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좀 안 되겠습니다만은
대충 해서 그냥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이제 이 배움이라는 것이 제가 이제 오늘 유인물 만들어 드린 게 이게 그 장자라는 사람은 기원 후 3세기 전국 시대의 사람이죠. 즉 노자는 기원전 5세기, 6세기 정도에 태어났고, 즉 장자하고는 나이 차이가 뭐 몇백 년, 몇백 년인가, 500년, 600년, 한 7, 800년 되죠. 그런데 이 장자의 장자 얘기 중에 전자방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전자방이라는 사람인데, 장자가 이제 전자방이라는 사람을 이제 얘기 소재로 삼아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공자를 끼워 넣습니다. 굉장히 이제 공자를 비판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얘기를 깔았는데, 여기서는 문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공자의 그 얘기가 굉장히 재미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전자방이라는 사람이 전국시대니까 위나라가 이제 있었는데, 위나라 위문후라는 왕이 굉장히 인재를 등용해서 정치를 잘한 것으로 역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전자방이라는 사람이 위문후를 이제 만나가지고 위문후가 전자방한테 하고 얘기를 하는데, 전자방 이라는 사람이 자기 친구 얘기를, 자기 친구 중에 계공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전자방이 위문후한테 내 친구 계공이 있는데 참 계공이가 얘기하는 거 보면은 사리에 딱 맞는 말만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문후가 이 전자방한테 얘기를 하기를, 자네 친구 자랑만 하고 자네는 누구한테 배웠는가, 그 배운 선생 얘기는 한마디도 자랑 안 하는 거, 이러니까 이 전자방이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전자방이 말을 하기를, 나의 서성은 동각순자다. 즉 성곽의 동쪽에 있는 순자라는 사람인데, 이제 그래서 동각순자라는 사람인데, 이 동각순자는 천지의 이치에 발통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말은 너무나 천지의 이치에 맞고, 그 다음 그 사람의 품행 행실이 전혀 조금도 오차가 나지 않고, 어느 만민이 그 사람을 와서 험담을 하고 그 사람한테 뭐 어떤 거의 불평을 해도 이 사람은 성내는 법이 한 번도 없고 흐트러짐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남을 보고 자기의 모든 행실로서 말해주고 자기의 행실로서 표본을 삼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감히 나의 서성 동각순자는 내 입에 올려가지고 이 사람 잘한다 못한다 이런 말을 할 처지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문후가 깜짝 놀라면서, 야, 어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나는 그런 사람한테 비하면 나는 뭔가? 나는 이 제왕이라는 사람이 그런 참 현자한테 비하면 나는 뭔가? 이렇게 이제 그 위문후가 탄식을 합니다. 이제 요 말을 해놓고 이제 이 장자가 공자를 이제 끌어들입니다. 공자를 끌어들이는데, 공자보다는 뭐 연대로 봐서는 엄청난 오래 일이지만은 온백설자,
이 설자는 자가 되겠고 백은 이름이고 오는 성씨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온백설자라는 사람이 그 이제 전국시대에 노나라, 그 사람 노나라 옆에 제나라가 이제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노나라 제나라가 그 산동성에 이제 붙어 있는데, 그 온백설자가 노나라에 그 이제 이 제나라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제나라에 가는데 이 노나라를 거쳐서 가게 되는데, 노나라를 거치니까 노나라가 누구가 있습니까? 공자가 있죠. 그래서 노나라 이제 이 공자 있는 그 지역을 거쳐가게 됐는데, 그래서 거쳐가는데 이 노나라를 거쳐서 제나라 가는데, 노나라를 거쳐가는 과정에서 노나라 사람들이 온백설자라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은 성인의 기질이 있고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도인이고 이제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온백설자를 한 번만이라도 만나려고 기우 찾아오니까 온백설자가 전부 거절합니다. 나는 사람들 만날 일 없다. 나는 당신들 안 만나겠다. 이랬는데, 그래서 제나라에 갔는데 갔다가 또 돌아가는 길에 노나라를 거치지 않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나라를 거쳐서 가는데 노나라에 오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온백설자를 또 만나려고 하니까 온백설자가 며칠 동안 이제 사람을 만나줍니다. 만나주는데 만나고 들어와서는 자기 방에 와서는 탄식을 합니다. 참 불쌍하다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하인이 온백설자한테 무엇을 그렇게 탄식을 하십니까 하니까 온백설자가 하는 얘기가, 노나라 사람들은 전부 거추장스러운 예의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전부 용가도 같고 범가도 같고 전부 그 상이 대단한 것 같는데 사실 그 알맹이는 전부 거짓이다. 사람이 너무 예의에 치우쳐가지고 자기의 속내의 본심은 하나도 옳게 다스리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 탄식을 하는데 이제 이 공자도 온백설자, 이 공자가 그 현인들을 많이 만났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항상 자기 제자들을 건드리고, 그 자기 제자들이 뭐 정절한 사람이 막 돈을 막 가출해가지고 자기 돈을 많으니까 해가지고 막 공자를 데려가서 만나고 뭐 그런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공자도 이제 온백설자를 그 이제 만납니다. 그 만나고 와가지고 나와가지고 아무 말 안 합니다. 아무 말 안 해요. 아무 말 안 하니까 이제 그 자로라는 제자가, 선생님 그 온백설자를 그 만났으면 무슨 말씀을 좀 해주셔야지. 어째서 그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이제 이러니까 공자가 하는 말이, 아무 말 할 말이 없네.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다 통한 사람은 만나보면은 이미 통했으니까 더 말로 할 필요가 없다. 그 지고한 경지는 말로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그런데 뭘 더 이상 말을 할 게는 것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하니까 제자들은 모르죠. 뭐 만나보니까 이렇고 저렇고 이 사람 어딘 쓰고 어딘 못 쓰고 말하면 되겠는데 말 안 해요. 그 왜 말 안 하느냐? 말로 할 상대가 아니다 이거죠. 이미 도의 경지에 있는 사람을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말로 해가지고 그 사람을 평할 그런 단계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은 공자의 제자 안현이죠. 안해라는 사람, 뭐 28살인가 31살인가 죽었다는 사람, 그 안현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안현이라는 사람이 이제 공자에게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것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가짜를 쓰면 나도 가짜 쓸 수 있고, 선생님이 뭘 보면은 나도 볼 수 있고, 그 선생님이 뭐 쓰는 것만큼 다 할 수 있고, 선생님이 하는 만큼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도 부족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탐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이제 그 문장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선생께서 백마를 타고 먼지를 일으키면서 광야를 달려가면 저는 도저히 그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를 말하는데, 그럼 그게 뭔가? 그걸 갖다가 이제 안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선생님만큼 다 가지고 다 알고 있는데도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한테는 와서 그렇게 굽실대고 선생님을 따르는데 왜 나는 안 따르냐 이거요.
나도 선생님한테만큼 아는데 왜 나는 안 따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그 얘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하면 따른다 하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제 이 문장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다 돼서 어쩌니까. 그래서 이 문장에 보면은 그냥 대충만 이거 좀 깊이 하면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 대충만 할게요. 이 공자가 이제 말을 하기를 이 참 슬프도다. 그 막대한 것은 마음이 죽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 죽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죽는 것은 뭔가? 사람의 몸뚱이가 죽는 것이다. 즉 몸뚱이가 살아있으면 마음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 몸뚱이보다도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일출동방, 해가 동쪽에서 떠서 어디로 가느냐? 이버서극, 서쪽 극으로 저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해가 동쪽에서 서서 서쪽으로 넘어가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런데 만물 막불 비방, 만물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는 그것을 거역해서 사는 만물이 없다. 전부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그것을 인용해서 거기에서 따라서 거기에 비교해가지고 그런 방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을 거역하는 사람이 그것을 거역해서 사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유목유지, 즉 눈이 있고 그 다음에 걸음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것을 인해 가지고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래서 존재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해가 뜨고 지고 거기에 만물이 의존해 가지고 존재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만물력인, 그 만물이 그러한데, 그래서 유대야사, 유대야생, 즉 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것도 죽어있는 것도 그것은 그 해가 뜨고 지는 것을 그걸 기다리다가 죽고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공자가 하는 말이 나도 그 형상대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 해가 뜨고 만물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존재하면서도 불화이대진, 즉 그 변화하는 틀을 내가 만약에 내가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미래를 흔히 알아가지고 내 미래에 변화할 것을 하나하나 알아가지고 그 변화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효물이동, 즉 이 만물이 살아가는 대로 거기에서 본받아서 그대로 움직여간다는 겁니다. 만물의 틀 안에서 만물대로 내가 이 틀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야무각, 밤낮이 없이 밤낮이 만물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부지기소종, 즉 내가 가다가 언제 마칠지도 나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지만 내가 언제 내일 아침에 몇 시에 뭘 할지 미래가 뭐가 될지 그건 나도 모른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훈연 향풀처럼 그렇게 해서 나도 형성을 해가고 있다. 그래서 지명불정 규 기전에서 내가 암일이라는 것은 자로 잰 듯이 탁탁탁탁 맞춰서 내가 그 명을 아는 것은 아니다. 난 명을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건데, 이것이 바로 내가 마치는 길인데, 이 내 마치는 길에 자네하고, 즉 안연히 자네하고 나하고 서로 한 팔짱을 끼고 한 팔이 돼서 이제 더불어 가는데, 결과적으로는 자네하고 나하고는 헤어지고 말 것이다. 죽고 말 것이다는 얘기죠. 이거 얼마나 슬프냐.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친하고 이렇게 서로 같이 가는데 언젠간 우리 헤어져야 되고 언젠간 우리 죽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슬프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은, 너와 내가 이렇게 같이 가는데 내가 한 행동을 네가 내 한 행동을 보고 그걸 네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내가 한 행동은 이미 지나간 것이다. 내가 한 행동은 이미 지나간 것이다. 내가 한 행동은 이미 지나간 것인데 그것을 네가 보고 그것을 본따 가지고 그대로 하면은 그거는 이미
내가 해서 다 지나간 것인데 그건 시체다 이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것은 밑에 이제 문장을 빗대기를 말시장이 다 끝난 파장 후에 말 사러 가서 요대 말이 없나 하고 기웃거리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자네를 믿는 것도 자네가 나를 믿는 것도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려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끝문장에 보면은 자네가 나를 잊어도 나는 나대로 존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 문장 가지고는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배운다는 것이 이 문장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니 네가 나를 보고 배워가지고 그걸 나와 똑같이 하면은 그건 내가 이미 다 써먹은 거야 이겁니다. 내가 다 써먹었는데 네가 그걸 가지고 하면은 누가 네한테 오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는 내 것을 그대로 하지 말고 내 것을 배워가지고 네가 창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제 배운다는 것이 바로 배우는 것도 살아있다는 자체는 그걸 그대로 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이 다 한 거예요. 다 한 걸 그대로 하면 거기에는 아무도 안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살아있는 배움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조금 늦어서 그냥 급하게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